김명수 대법관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1년여가 지금 계속되는 문제 같습니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 공직자 도리를 갖추지 못했다 등등 이런 것으로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특히 임성근 자기의 부장판사 20여 년간 근무했던 부장판사를 탄핵 개판에 네가 나가면은 나 사퇴하겠다고, 사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퇴하겠다고 하니까 너 나가면 탄핵을 못 시키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탄핵판에다 집어 던진 그 잔인한 법관이 바로 김명수 대법관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뭐 여론이 60% 이상으로 그냥 사퇴하라고 치솟고 이렇게 했을 정도가 됐는데도 끄떡이 없습니다.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딱 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보승이 국민의힘 대변인, 이번에 이준석 대변인이 된 황보승이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공직자 도리도 못 갖춘 이 김명수는 즉각 사퇴해라 이렇게 외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주폭이 법무부 차관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의 법정의를 이야기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법원장은 기본적인 공사 구분조차 못하면서 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속해 있었던 기업의 법무팀이 한진의 법무팀이죠. 그것도 관련 재판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공간에서 만찬을 즐겼다고 하고 여전히 김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지만 오늘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의 아내까지 참석하고 김 대법원장의 승낙하에 전속 요리사가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니 김 대법원장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신뢰와 공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법원장이 스스로 그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황보승희의 그 말, 대변인의 그 말은 정말 처음 멘트하는, 공식 멘트하는 대변인의 말치고 아주 멋들어진 겁니다. 이거.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러니까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수많은 법관의 얼굴에다가 먹칠을 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국민 혈세를 자신의 사익을 위해 사용한 전형적인 소위 말해서 빈공영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부 다 그 만찬하는 돈도 전부 다 그게 세금,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익을 앞세우고 국민을 기만한 김 대법원장 행위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면서 당장 만찬이 열렸던 공간의 외관을 이탈리아 석재로 꾸미기 위해서 4억 7천만 원 규모 혈세를 무단 사용했고, 또 김 대법원장의 아들은 10억 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음에도 혈세가 들어간 대법원장 공간에 15개월 동안 함께 살았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이렇게 김명수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도 참 이런 것을 알면서 보면서 다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그런 시기에는 김 대법원장 부부가 홍콩 여행을 하겠다면서 영사관에 의전과 가이드를 요청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쯤 되면 진짜 꼼수 사과문으로 거짓말하고 김미리 판사를 방패 삼아서 정권에 불리한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4년간이나 깔아뭉갰던 사법부 독립 파괴 이전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황보승희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이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황보승희, 지금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이 말이 다 뼈대가 있는 말이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뭐냐? 김 대법원장의 법치주의 파괴, 또 숱한 불공정 행위가 담긴 비리백서를 국민의힘이 오늘 공개를
했다 이렇게 외쳐대는 이 황보승이 그 대변인의 말에는 이런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 외치는 그러한 대법원장이 공정은 고사하고 완전히 이런 그가 말하는 이런 바로 속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빨리 하루속히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물러나게끔 국민투쟁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김명수 이제 좀 물러나시죠.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법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그대로 그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십니까? 영화도 누릴 만큼 누리고 명예도 누릴 만큼 누렸는데 말이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탁한 것도 이 문재인 정권의 탄생으로 이런 연유가 된 거 아닌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정권 교체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야권 단일화인데 이 단일화에 먹칠을 하는 발언을 이 이준석이라는 그 어린애가 당선이 됨으로써 오늘 드디어 그 어린 유치함을 드러냈는데 그게 뭐냐? 아니 윤석열 총장을 공격을 했다는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8월 말까지 자기 말대로 버스는 8월에 출발한다고 해놓고 6말 7초에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이동훈 대변인 얘기하고 난 바로 다음 날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늦었다. 지금 윤석열이 들어와서 늦었으니까 들어와서 교육 좀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무슨 식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망둥이 같은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야 하는 이 당대표 이준석을 바라보고 있자니 이게 복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선주자 윤석열 총장이 참 귀한 대선주자입니다. 또 밖에 있는 안철수도 귀한 대선주자입니다. 또 밖에 있는 홍준표도 귀한 대선주자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존엄성, 존경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존경심이 없는 이런 말 용어를 갖다 함부로 하는 이런 당대표. 이게 무슨 변화가 이런 변화를 위해서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까? 그래 놓고 유승민 의원 또 거론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바른정당 사람들 유승민 또 누구를 거론했겠습니까? 또 하태경 뭐 운운하면서 자기가 편한 사람들 몇 사람을 거론을 했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야권 단일화의 단초가 완전히 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이런 유치한 장난, 언어의 유희를 하고 있는 바로 이준석. 오늘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런 면모가 보였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걱정스럽습니다.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은 절대적으로 정권 교체 못합니다. 단일화를 분쇄하는 사람은 정권 교체를 분쇄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대한민국의 태양,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국가안보가 한미동맹에 의해서 강건해지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를 겁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